잠은 적금처럼 축적할 수가 없다. 반대로 이 사이클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서너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긴장이 고조되면 이 상태에 대항하여서 콜티솔이 대량이 나온다. 몸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치유될 가능성이 커진다. 긴장감이 지속하면 교감신경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밤에 우위가 되어야 할 부교감신경과 밸런스가 무너진다. 무엇이든 매일 혹은 문자 메시지를 해결하지 않는가? 또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만나는 것을 게임을 몰두하지 않나? 대화량이 줄었다고 느끼지 않나? 등등 이런 것들. 근육 트레이닝과 유산소 운동은 한 세트이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타이밍 중에서 하나는 운동이다. 원래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때는 전체 70~80%가 수면, 그것도 잠들기 시작한 후에 3시간 동안이지만 근육 트레이닝 할 때도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 근육 트레이닝은 무산소 운동이다. 근육 트레이닝 하면은 더 근육이 두꺼운데 이것은 상처 입은 근육이 회복되면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나? 요즘은 스마트폰의 태블릿 때문에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코르티솔이 악화하기 시작하고 DH를 같은 걸 하는 남성 호르몬, 또 여성 호르몬 같은 성 호르몬도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마트폰 같은 디스플레이 액정을 밤 시간대에 보면은 블루라이트의 영향으로 멜라토닌이 억제되어서 시계가 거꾸로 되돌릴 뿐만 아니라 수면이라는 재생공장의 질이 저하된다. 반복 운동이 리듬 운동에는 걷기 이렇게 등등이 있다. 중요한 점은 집중해서 행동하는 것이 힘없이 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특히 호흡법은 매우 효과적이다. 부교감신경을 높이는 호흡법에 의해서 세로토닌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졌다. 밤에 잠을 잘 때의 부교감신경을 높이기 위해서는 낮에는 너무 높아진 교감신경을 해소할 때 이 호흡법이 중요해진다. 숨을 들이쉬며 배를 한껏 부풀려 본다. 숨을 내쉬며 배를 헐썩이며 만들어서 또 이것을 몇 세트 반복한다. 계속해서 배를 의식하며 이렇게 배를 부풀리면서 10에서 4까지 숫자를 세면서 숨을 되풀이한다. 이것을 몇 세트씩 반복한다. 이것을 리듬 운동으로서 배의 근육, 특히 속 근육을 단련하는 드로잉과 부교감신경을 높이는 복식호흡을 함께하는 방법이다. 따로 시간을 내어서 근육 트레이닝과 스트레칭을 할 수 없다면 일하면서 틈틈이 실행해 보기 바랍니다. 간단히 호르몬 밸런스와 자율신경 재정비할 수가 없다. 걷고 숨 쉴 때도 리드미컬하게 행복 호르몬의 세로토닌 분비의 결정은 난 12시 전후이다. 행복 세로토닌이 호르몬 밸런스를 유지하는 하루의 습관은 그렇다면 여기서 행동 습관에 가는 이상적인 패턴을 들어보기로 하자. 규칙적인 시간 등등.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고 충분한 아침 햇빛을 쬐는다면은 자 11시에 취침하면 아침 6시, 또 밤 12시 취침하면 아침 7시에 기상한다. 기상 후에 물 한 컵을 마신다. 그리고 기상한 이후에 또 아침을 먹는다. 이렇게 또 요구르트, 주스, 채소 이런 것들을 추천한다. 아침 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좋고 교감신경 자극하고 기상 후에 운동을 가볍게 하고 또 일과 미팅은 90분 사이클 리듬을 유지한다. 오전 11시에서 낮 12시 사이에 약간 힘든 운동을 한다. 점심도 규칙적인 시간에 먹는다. 오후 1시에서 2시간, 5에서 15분 정도 낮잠을 잔다. 오후 2시는 창조성의 시간이다.
오후 4시는 정보 교환의 시간이고 오후 6시 7시는 근육 트레이닝, 또 오후 6시 9시는 밸런스를 지킨 저녁 식사 시간이다. 밤 9시 이후는 스마트폰, 컴퓨터를 끈다. 전원기기를 끄고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갖거나 독서를 즐긴다. 밤 10시에서 11시에는 미지근한 물에 반신욕을 한다. 이렇게. 이런 행동은 호르몬 전체를 이해하거나 하나의 호르몬을 이해한다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호르몬 전체를 위한 행동은 규칙적이고 올바른 생활이다. 대부분 호르몬은 체내 시계를 따라서 움직인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 같은 시간에 자는 습관, 규칙으로 먹는 습관 자체가 하나의 기본축이 된다. 여러 가지 호르몬을 스케줄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기본이다. 단독 호르몬 시점에 의해서 행동을 점검하면 여러 가지가 보인다. 예를 들어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주로 수면 중에 일어난다. 이 외에도 공복 시 스트레스 받을 때, 운동할 때 이 세 가지 상황에서 분비된다. 움직이고 쉬고 움직이고 쉬고 이렇게 생활에 강약이 있으면 성장 호르몬이 활약하기 쉬워진다. 반대로 행동에 강약이 없으면 성장 호르몬의 효과는 반감된다. 성장 호르몬은 증감의 강약에 의해서 더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계속 상승한 상태일지라도 그 효과는 적다. 리듬 없는 생활을 하면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의 밸런스도 강약이 없어진다. 낮의 교감신경이 제대로 상승하지 못하면 밤의 부교감신경도 상승하기 어려워진다. 신경 밸런스에서 우위성에 따른 진폭이 억제된다. 그 결과 수면의 질이 악화한다. 수면의 질이 악화하면 낮에 활동해야 할 교감신경이 저하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빠진다.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 환경이 점점 나빠져서 호르몬 밸런스도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또 하나, 낮에 계속 집에 있으면서 식사 때가 아닌 시간에 밥을 먹거나 끊임없이 먹으면 공복 시간이 없어져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어렵다. 여기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다. 생활 전체에 강약을 주자. 낮 시간대의 행동에 강약을 주자. 이들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호르몬 밸런스가 개선된다. 더불어서 안티에이징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행동법. 무미건조한 생활에 강약을 주자.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한다.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법한 행동이 일상의 운동 부족을 해소하고 근육을 사용하며 호르몬 분비로 연결된다. 이런 치환 행동을 추진한다. 물론 갑자기 몸에 강한 부담을 주는 자극적인 운동이 안 되지만은 매번 자동차, 오토바이, 예민한 사람은 감정 밸런스를 조절하라. 교감신경이 종일 우위를 차지해서 밤 시간대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인 상태에 스위치가 켜지는 리듬이 중요하다. 여기에 자신의 생각과 발상, 나아가서는 감정이 영향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서 감정적이 되기 쉬운 사람, 화만 내는 사람, 스트레스 받기 쉬운 사람은 교감신경 레벨이 상승하는 상태에 또 얼굴에 이르지마 스트레스를 쌓아두는 한편 또 다른 사람은 어렵지만 어딘가에 있을 돌파구를 흥미진진하게 찾는 자세를 보인다. 왜 나만 이러는 부정적인 마음가짐, 후자는 나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긍정적인 마음, 덧붙여서 후자의 경우에는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낸다면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쌓인 상태가 계속되는 사람은 예민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둔감력이 있는 사람은 애초부터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주위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감정적이 되지도 않는다.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일이 적은 사람이다. 예민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쓰며 그 마음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마음 상태가 나뿐만 아니라 밤까지도 이어진다. 부교감신경의 시간대를 교감신경이 치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여러 가지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진다.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 대량 분비된다. 이에 따라서 DHA의 낭비가 일어난다. 실제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제트 코스처럼 오르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교감신경이 우위된다고 해서 부교감신경이 제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우리의 자율신경은 그 미묘한 밸런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만약 낮 시간이라도 회의나 미팅 혹은 교습 등으로 교감신경이 높아져서 자율신경의 밸런스에서 더욱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는 상황이라면 약간은 부교감신경을 상승시키는
즉 신경을 느슨하게 조작해서 부교감 신경을 높이기 위한 사고와 발성을 하는 것이 몹시 중요하다. 이들 호르몬과 자율신경의 제어에 대한 메이저리그 프로 야구 선수, 국내 선수들에게 조언할 일이 자주 있는데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실제로 화려했을 실적을 남긴다. 그들에게 평소보다도 행복, 계열의 호르몬을 상승시키는 행동, 사고법에 대한 조언할 때 가장 중요한 자율신경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충고한다. 호르몬과 자율신경의 밸런스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 좋다. 부정적인 사고는 호르몬 낭비의 주범이다. 호르몬 밸런스를 높이는 비결은 뭘까? 우선 하루의 리듬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대부분 호르몬은 체내 식이 리듬에 따라서 분비량, 분비 리듬이 변한다. 올밤에 생활을 지속하거나 식사를 하루 한 끼나 두 끼만 먹거나 반대로 온전히 먹는 등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호르몬 리듬도 무너진다. 교감을 나누면 애정 호르몬이 샘솟는다. 그러자면 옥시토신을 증가시키는 것은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족이나 친한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런 시간을 늘리면 옥시토신을 증가시키는 바탕이 된다. 더불어 친한 사람, 사이 좋은 사람과의 접촉이나 구체적인 애정 표현은 옥시토신을 증가시킨다. 또 친절한 마음을 갖거나 솔직한 기분을 드러내는 것도 옥시토신을 증가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옥시토신 같은 커뮤니케이션 계열의 호르몬은 여성 특유의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다. 자궁을 수축하거나 모유를 분비하는 호르몬이며 여성의 뇌에서 분비되는 모유 합성과 분비를 촉진하는 힘이 있다. 최근에 들어서 남성에게도 옥시토신이 분비되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신체에서도 옥시토신이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결 게임이나 연애 게임처럼 현실과 다른 차원에서 상대의 나이를 묻지 않고 즐기는 콘텐츠가 넘쳐나지만 옥시토신이 적극적으로 분비되는 것은 사람 대 사람이라는 실질적인 사회적인 교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자.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 연인과의 달콤한 시간, 친구와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 옥시토신이 증가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낮에 우위를 차지하는 교감신경, 밤에 우위를 차지하는 부교감신경, 이 두 가지의 진폭이 그 큰 사람은 안티에이징 측면에서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두 자율신경은 하루를 명확하게 나누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3장에서 줄어드는 호르몬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다. 두 번째 습관에서 여성스러운 감정이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 상황에 국한한 표현이며 테스토스테론의 감소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면 남다운 감정이 된다.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의욕 감퇴, 불면, 짜증이 증가하여 남성 갱년기 특유의 허리 통증, 어깨 결림, 이명, 홍조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남성 갱년기 덧붙이자면 테스토스테론의 같은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유효한 영양소는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필수 영양소다. 무엇인지 골고루 먹는 것이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길이다. 더욱이 남성 호르몬은 연이라는 상황이 아니라 긴장 상태, 무언가의 감정 변화로 인해서 분비가 촉진된다. 강렬한 긴장감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좋지 않지만 추리 소설을 읽거나 또 액션 영화를 보는 것, 놀이기구를 타거나 마음을 움직이는 또 드라마를 보는 것,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적당한 긴장을 경험하는 것은 좋다. 건강보조식품은 호르몬 분비를 억제한다.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졌다면 건강보조식품으로 보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부에서 이해하기 쉬운 예로 멜라토닌이 있다. 인터넷으로 보면은 이것은 건강보조식품을 시판하고 이런 것도 있다. 근데 항산화 작용해서 또 부정적인 것도 있더라는 거죠. 호르몬의 힘을 최대한 끌어내는 생활 습관은 공부한 후에 단 음식을 먹는다. 목표를 달성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가본 적이 없는 장소에 가본다. 이렇게 새로운 무언가 열정을 쓴 일을 찾는다.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제대로 먹고 가능하면 적은 양을 먹는다. 식사할 때 30분씩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기른다. 안티에이징을 위한 7가지 식사 규칙이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무조건 낮을수록 좋다고?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대부분 사람은 비만의 원인,
고지혈증, 동맥경화의 원인 등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DHA 성호르몬의 중요한 원료가 결과적으로 DHA 성호르몬의 분비가 저하된다. 이처럼 콜레스테롤이라는 안 좋은 면뿐만 아니라 몸에 꼭 필요한 좋은 면도 있다. 덧붙여서 에스트로겐은 착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서 혈류의 정상화에 기여한다. 술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은데 호르몬의 입장에서 흡연은 백해 무익한 극악의 아이템이다. 담배를 피우면 호르몬의 전신의 세포에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모세혈관에 수축하기 때문에 호르몬이 분비되어도 그것을 운반할 공급도가 줄어든다. 모처럼 분비된 호르몬이 작용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혈관, 자율신경, 호르몬은 모두가 제대로 연결되어야 본래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남성은 여성 호르몬, 여성은 남성 호르몬을 갖고 있다. 남성 호르몬의 대표는 테스토스테론. 지나치게 증가하면 체모가 늘고 또 근육질이 되는 등 신체 변화가 일어난다. 성격적 면에서 리더십이 발달한다. 몸과 마음 모두 매우 남성적으로 변한다. 반대로 테스토스테론이 낮은 남성은 외모도 성격도 여성적이며 부드러워진다. 이는 에스트로겐이 증가한 상태다. 이런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중성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남성에게도 에스트로겐이 있고 테스토스테론이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앞서서 여성에게도 테스토스테론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전면으로 나오면 적극적인 육식녀처럼 남성적인 성질로 변한다. 특히 폐경 후에 테스토스테론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여성은 급속히 남성화하는 경향이 있다. 스트레스로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수용이 나는 것은 교감신경 과잉의 증가다. 회사에서 업무에서 매진하여서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이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런 세월에 따른 변화에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 상황과 관계가 있다. 식품 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여성스러움,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으로 지방을 섭취하면 체내 리듬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줄어드는 호르몬의 감소를 막을 수가 있다. 사랑하면 여자의 몸매는 아름다워진다. 식사에 수면 리듬 조절뿐만 아니라 연애를 하거나 이성에게 빠져있는 것도 호르몬의 활동을 촉진한다. 여성 호르몬의 대표인 에스트로겐이 사랑에 직접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연애하면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가 많아진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데 낮에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면 여러가지 스트레스 완화되어서 또 삶의 의미 있게 느껴진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면 감정이 분비해지고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시상하부가 활발해진다. 시상하부는 에스트로겐의 분비도 담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좋은 상태가 된다. 동시에 생리적이 안정되고 에스트로겐이 순조롭게 작용하여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머리카락의 광택이 점점 좋아진다. 이것이 여성 호르몬에 의한 플러스 순환이다. 행복 호르몬의 세로토닌, 여성 호르몬의 에스트로겐, 닥터 호르몬의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 이들의 여성의 안티에이징에 있어서 전신을 아름답게 하는 최강의 멤버이다. 저하된 호르몬을 가능한 또 호르몬이 더욱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는 체내 리듬, 생활, 습관의 개선. 자, 특히 호르몬 밸런스가 무너진 청장년에게 필요한 것이다. 다시 한번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정리해보자. 에스트로겐에는 골대사를 활성화하는 뼈 만들기에 공헌하는 작용이 있다.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피부 세포의 신진대사를 돕는 작용, 즉 피부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작용을 한다. 에스트로겐은 프로게스테론과 항상 짝을 이루는 관계이며 생리와 임신이라는 측면에서 한 쌍이라는 호르몬이다. 주기적으로 한쪽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서 여성은 한 달 바이오 리듬을 갖게 된다. 에스트로겐은 둥그스름한 형태의 여성적인 몸을 만들어낸다. 밤에는 프로게스테론은 수분 공급과 식욕 구분을 담당한다. 쉬는 사람은 에스트로겐이 더 활발하게 작용해야 한다. 하지만 37세 무렵에는 난소 기능이 저하되면서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40세 중반부터는 감소의 폭이 커지고 50대 전후반이 되면 난소에서의 분비가 사라지고 폐경이 온다. 폐경을 맞이한 여성의 체내는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 우위가 되어서 신체적으로 남성화하는 경우도 있다. 갑자기 수염이 나서 고민하는 여성이 있을 텐데 이런 여성에게도 원래 테스토스테론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50대, 60대 이후의 여성은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진다. 우리의 뼈는 대체로 5년을 주기로 모두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
뼈에는 골아세포, 파골세포가 있다. 뼈를 생성하는 세포가 골아세포, 또 뼈를 용해하고 흡수하는 세포가 파골세포. 한쪽은 만들고 한쪽은 항상 없앤다. 이것이 골대사다. 뼈는 평생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다. 에스트로겐은 골아세포, 즉 뼈를 생성하는 세포 활동을 높이는 작용이 있고, 평소에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생활을 하면 골다공증의 위험도 그렇다. 에스트로겐이 과다하면 유방암 발병률이 증가한다. 과도해도 고령화로 들면 골다공증으로 고민하는 여성이 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에스트로겐을 계속 외부에서 투여하면 에스트로겐이 부족할 때 작용해야 하는 기능이 저하된다. 그 결과 생각지 못한 이 질환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에스트로겐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유선이 유방암 환자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에스트로겐과 쌍을 이루는 프로게스테론은 피부 호르몬으로 불리는 에스트로겐에 대항해서 피부 상태를 악화시키는 작용한다. 프로게스테론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으로 피지를 증가시키며 이들은 멜라닌 생성을 활발하게 하고 피부에 기미 생성, 자주 붓고 짜증이 나며 우울하게 만들고, 이런 증상을 놓고 보면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호르몬처럼 보인다. 하지만 생리주기를 규칙적으로 만들고 동료이기도 한 에스트로겐의 증식을 적당히 억제하기 위해서나 프로게스테론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이는 자율신경의 구조와 비슷하다. 자율신경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로 성립이 된다. 낮에 우위가 되는 교감신경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세포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교감신경은 밤에 우위가 되어서 일한다. 회복을 위해서 부교감신경의 우위인 상태가 지속하는 게 좋은가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지는 이유가 되어진다. 에스트로겐이 과다하면 유방암 발병률이 증가한다. 고령화 사회를 접어들면서 골다공증으로 고민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에스트로겐을 계속 외부에서 투여하면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게 할 때 작용하는 기능이 저하된다. 결과로 생각지 못한 질환이 발생한다. 근육 유지, 성호르몬의 안정된 공급은 DH를 늘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근육이 늘릴 필요가 있다. 호르몬 두목인 DHA, 안드로스테다이온,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롤, 또 에스트라디올 이렇게 나누네요. 그리고 성호르몬이 활발한 사람은 안티에이징 호르몬 역시 활발한 사람이다. 여성 호르몬의 대표인 에스트로겐은 뼈의 노화를 예방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 체내 회복과 유지의 의미, 허리 통증, 밸런스가 무너지고 면역을 높이는 음식은